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고 했던 명태균 씨. 내가 했던 일을 20분에도 안 나온 거지. 게다가 임명면은 진짜 TV지지.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지겠지. 핵심 증거가 담겨 있을 휴대전화는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담화 다음 날 검찰에 출석할 때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두고 명 씨는 다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MBC 취재팀과 마주친 자리에서 위를 언급하며 확 다 불어버릴까라고 한 겁니다. 방송 나와서 저리 뻔뻔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게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저 위에서는 좀 입 좀 틀어막고 들어가라는 얘기라 그럼 확 다 불어볼까 진짜. 하지만 잠시 뒤엔 또 위는 장인 어른이고 불어버리겠다는 건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취지라고 물러섰습니다. 아니 우리 자기들이 다 진실대로 얘기하고 그냥 조용히 들어가 좀 살거라니까. 그리고 다음 날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해서는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민망한데 어떻게 이야기 해봤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 3대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 부부, 당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공천과 관련해 거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여름부터 2023년 가을까지 7,6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 2명에게 공천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920 정도 들어왔습니다. 내하고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이번에 네. 예.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바로 끝내. 영장 청구서에서 대통령 부부는 4차례 등장합니다. 명 씨가 친분을 과시했다,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나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 창원 국가산업단지 입지 선정 개입 의혹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명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에선 봉투가 찍힌 사진도 나왔습니다. 명 씨가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한 시점은 2021년 9월. 조작 의혹이 있는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때입니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명 씨가 쓰던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를 연결해 대통령과의 녹음이라는 파일을 열어본 흔적도 포착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였던 자신에게 포항시장 공천 문제에 역정을 내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도 압박했다는 겁니다. 포항은 당협위원장이랑 도당위원 똑같은 사람이겠지만 당협위원장과 도당위원장 말을 들어서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강서구는 뭐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민주당 좋은 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김태우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원칙은 아니구나, 우선 원칙은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사람을 보고 인별로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의원이 포항시장 공천 잡음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른 면에 상인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서초동에 있어가지고 결핍나 해가지고요. 서초동 안에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예. 그럼 오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창원 산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의 모습에 비춰볼 때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정치 개입이라든지 또는 국정농단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창공단 설치와 관련된 그런 개입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이 뭔가 대통령의 권력 또는 그 주변의 권력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마디로 눈치 보기식의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식의 어떤 눈가림의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죠. 이번에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을 기존 법안의 13개 사건에서 2개 사건으로 축소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을 반영해 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당 원내 지도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지금은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